안녕하세요. 제조랑입니다. 오늘도 차 한잔 마시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 두 조각이 들어있는 레몬차입니다. 레몬차가 잘 어울리는 남자 제조랑이죠. 정말 잘 어울립니다. 오늘은 7강 고대 정치 부분에서 발해에 대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발해는 698년에 건국이 됐는데요. 이 당시에 아래에 있던 국가가 바로 통일이 된 신라이기 때문에 이 남쪽과 북쪽에 나라가 있다라고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남쪽과 북쪽에 국가가 있는 시대다라고 해서 남북국 시대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던 국가가 바로 오늘 볼 발해라는 거죠. 이 발해는 누가 건국하냐면은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건국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하냐? 바로 동모산에서 하는데요. 이 동모산이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 쌤이 마우스를 가리시는 곳이 바로 우리 민족의 산인 바로 백두산입니다. 이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가면은 나오는 산이 바로 이 발해가 세워진 동산이에요. 이 발해가 처음에는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진안도 옥색 부분만 발해가 차지했지만 나중에 선왕 때, 그러니까 발해의 전성기 때의 영토는 지금 연안 녹색 부분인 이 영토가 발해가 가장 넓을 시기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 대조영이 여기 나와 있는 동모산에서 건국을 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건국했느냐? 당시 국가가 망해버린 고구려의 유민들, 이 유민이 뭐냐면은 망한 국가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유민과 주변 부족이었던 말가린들을 이끌고 발해를 세웁니다. 근데 이때 주민은 고구려인과 말가린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고구려인은 소수였고 말가린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주로 관료나 왕부터 시작해서 관료들은 지배층인데 이 지배층은 대부분 고구려인이었고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들은 말가린이었어요. 그래서 이 발해는 망한 국가인 고구려를 계승하는 걸 표방합니다. 왜냐면은 지배층도 고구려인이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 고구려 계승 의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 계승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다양고 있죠, 다양고. 다양고의 주로 구성원들이 학생들이 대부분 다 고성 출신이고 소수가 순천, 장성, 담양, 완도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고는 고성 군의 학교를 계승했다, 표방을 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이 대부분이 고성 애들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국가가 표방하는 것들이 대부분 고구려니까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 대조양의 묘호가 뭐냐면은 고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세종, 정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름이 바로 고왕이라는 거죠. 이 고왕은 아까 봤듯이 발해를 건국했고 또 이 대조영 이 고왕 때부터 발해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 내부가 혼란해요. 그러니까 이 외부를 잠재워야 되니까 주변에 안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주변에 어떤 국가가 있었냐? 바로 동돌궐, 신라,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국가에 각각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외교 관계를 구축해요. 이해됩니까? 자, 이 구조를 보면은 이 발해가 여기 있으면은 동쪽에는 흑수말갈이 있고 서쪽에는 돌궐, 거란, 당나라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통일이 된 신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해가 지금 내부적으로 국가에 힘이 없으니까 주변 국가에 친하게 지내면서 외부의 혼란을 잠재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종훈이가 하는 게임인 배그가 뭐죠? 배그가 그 100명이 함께 하는데 한 명이 살 때까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힘이 없으니까 막 채팅으로
야, 우리 서로 동등합시다. 뭐, 우리 서로 공부하지 마요. 우리 같은 힘으로 합시다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지금 고항이 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팅창으로 야, 우리 공부하지 말자 이런 뜻이 이 고항도 사진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은 무왕입니다. 무왕. 이 왕들의 명칭에서 이 왕이 어떠한 성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무가 싸울 무예요. 싸울 무. 무력, 힘. 그러니까 이 왕은 이름만 봐도 어떤 전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봐봐요. 쌤 이름이 뭐죠? 그렇지. 쌤 이름만 봐도 이 쌤 이름은 잘생겼다. 이 쌤은 뭐가 잘할 것 같이 나는 거 알죠. 이해되죠? 이해 안 되나요? 그래서 이 무왕은 어떤 걸 하냐면은 첫 번째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이 연호가 인한이었는데 이 연호가 뭐라고 했죠? 맞아요. 우리 우혁이가 말한 대로 이 연호는 황제만 쓸 수 있는 건데 이 무왕 또한 자기를 황제로 했기 때문에 이 연호를 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장수였던 장문 휴를 보내가지고 당나라의 산둥관도 등주를 공격합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지금 당나라 등주 여기 산둥관도 여기를 공격합니다. 왜 공격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 무왕은 영토를 넓히려고도 했고 근데 이 당시에 당나라가 신라한테 계속 발해를 치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발해가 빡치니까 당나라 신라랑 친해. 그러니까 발해는 칠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옆에 있던 돌궐이랑 일본이랑 친해지는 거예요. 당시 이제 세력 구조가 당나라 신라가 한 편이 되고 발해, 돌궐, 일본이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장군을 보내서 당나라를 치냐? 바로 아까 이 발해 동쪽에 있던 나라가 흑수말갈이었죠. 근데 이 흑수말갈이 발해 서쪽에 있던 나라 당나라한테 사신을 보내요. 근데 이때 당나라가 이 말갈을 자기 땅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내 땅이다. 그니까 이 흑수 말갈을 당나라의 한 지방인 흑수지로 삼아가지고 직접 당나라가 통치를 할 관료를 보냅니다. 왜 보내냐? 이 발해가 계속 커지니까 이 발해의 팽창을 억제하려고 이 흑수 말갈을 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에 빠진 발해는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먼저 선빵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왕이 자기 동생이었던 대문예를 시켜요. 근데 이 대문예가 뭐 당나라 당에서 안 돼요 하면서 거절을 하고 당나라로 망명합니다. 그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아까 위에 있던 이 장문을 보내가지고 당나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 발에도 선빵은 필승이다 라는 거 아니까 먼저 선빵을 치는 거죠. 왜? 당나라가 건드니까. 오케이? 예. 그 다음 왕 문왕이야. 문왕. 이 왕의 명칭 봐도 얘는 되게 좀 점잖다, 좀 차분하다는 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문이 공부하는 그 문이에요. 문. 공부하는 거. 이 문왕은 이때부터 이제 이 증거가 나오는데 고구려를 계승한 의식을 보여줍니다. 아까 이 발해가 칠던 국가가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보내는 외교 문서에 고려 또는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다양고라고 안 보내고 다른 학교 뭐 부성고에다가 우리는 뭐 부성 칠고라는 칠고다, 농고다라는 걸 상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부성 칠고였던 거기 때문에 이 실고를 계승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 발해도 우리가 원래 고구려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본의 발해 왕이 아니라 나는 고려 국왕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쌤이 여러분에게 뭐 패배나 톡을 보낼 때
쌤 이름 쓰지 않고 뭐 잘생긴 쌤, 뭐 얼짱쌤 하면서 쌤이 얼짱이라는 개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너무 이해되죠? 오케이. 여러분 이해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로 이제 이 당나라와 신라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친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는 발해관을 설치해가지고 다양한 당나라의 문물을 수행하고요. 또 신라와는 신라로 통하는 길인 신라도를 설치해가지고 신라와 교류합니다. 생과 어울리는 레몬차 마실게요. 뭔가 쌤이 잘생겨가지고 뭔가 약간 좀 광고 같죠? 레몬차 광고. 어이가 없어서 사과드립니다. 이때 당나라의 문물 중에 중앙 정치 제도인 삼성 육부도 알아들이고요. 또 이 당나라의 한 성이었던 장안성을 따와가지고 당시 발해 수도였던 상경성을 뭐라고 할까 건설했다고 건설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주작대로예요. 먼저 발해관과 신라도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이고 이거 빼먹었네. 이게 바로 아까 나왔던 고려 국왕이라는 그 증거예요. 이 발해관이 어디냐면은 아까 우리 그 당문 무왕 때 당문 휴안 때 이 발해 둥주를 공격시키죠. 그 둥주에서 둥주에 발해관 설치해서 이제 당나라랑 안 싸우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리고 이 신라도는 지금 동해를 따라가지고 쭉 금성까지 이어지는 이 선이 바로 신라도입니다. 그래서 발해에는 총 5개의 도가 있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는 거, 신라로 가는 거, 당나라로 가는 거, 고란으로 가는 거. 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그 당나라 문물 중에 장안성을 봅시다. 장안성. 이 장안성이 지금 황성이 있고 황성 아래에 쭉 넓은 대로인 주작대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발에도 이 대로를 따옵니다. 이 황성 아래에 그대로 이 주작대로를 따와가지고 발의 문물을 따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왕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무왕 때처럼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자손이다 라고 해서 천손의식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황상, 그러니까 황제라는 칭호를 쓰고요. 그리고 불교에 나오는 굉장히 이상적인 왕이 있어요. 세계를 통일하는 왕. 그게 바로 전륜성왕인데 자기를 전륜성왕이라고 칭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본인의 왕권을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수도였던 곳에서 상경으로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왕 때에 이어서 무왕 때도 점차적으로 왕권이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볼 왕은 이 발해에 가장 강력했던 전성기인 선왕 때입니다. 선왕 때. 이 선왕 때는 이제 고구려 때 잃어버렸던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때 발해의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토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와 있는 5경 15부 62주라는 지방 제도를 완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1특별시, 뭐 서울이 있죠. 그리고 6광역시가 있죠. 뭐 광주, 대전, 인천 이런 식으로. 그리고 8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있고 또 세종, 뭐 제주처럼 뭐 특별자치도 자치시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시가 75개가 있어요. 그리고 군이 83개가 있고요. 구가 지금 69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으로 치면은 뭐 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 1특별자치시, 75시, 83군, 69구라는 거죠. 마치 이건 랩 같네요? 랩.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를 5개를 두고, 구를 15개 두고, 주를 62개를 쪼개서 다스리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당나라가 이 발해를 부를 때
굉장히 이제 많이 성장해가지고 이 발해를 뭐라 부르냐면은 해동 성국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다 동쪽에 엄청 큰 국가다라는 거죠. 먼저 아까 봤던 그 5경 15 볼까요? 5경은 지금 5경. 이 빨간색이 5개 수도고 이 부들이 15부에 해당합니다. 지금이 가장 넓은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해동 성국. 당나라가 발해에게 부르는 명칭이죠. 엄청 큰 나라다. 잘 컸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삼성을 부를 때 삼성이라고 안 하고 뭐 갓성 그리고 쌤을 부를 때 쌤이라 하지 않고 잘생긴 쌤, 뭐 갓쌤, 뭐 잘생겼어요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굉장히 띄워주는 거죠. 전성이니까 마치 쌤 얼굴이 전성인 것처럼 이렇게 별명을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합니까? 그러니까 쌤은 그 별명이 뭐 존잘이다, 뭐 바다 동쪽에 존잘이다 부르는 거죠. 뻔뻔하, 뻔뻔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 그리고 선왕 때 마찬가지로 이 선왕이 황제니까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발해도 한 국가이기 때문에 멸망을 해요. 언제 멸망하느냐? 926년에 이제 지하층들이 싸우다 보니까 옆에 있던 국가인 거란이 쳐들어와가지고 멸망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나오는데 이 고려가 거란을 싫어하는 이유가 돼요. 봐봐. 예를 들어서 안 들래. 얘 안 들래. 넘어가. 봐봐. 그러니까 이거 아까 지금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이 발해가 멸망하고 이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가고 또 말가로 가니까 이 고려가 고구려를 대상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이제 발해의 통치 체제입니다. 아까 봤듯이 발해의 중앙 체제는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를 따옵니다. 근데 당나라랑 조금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식이냐면은 18부, 4처, 15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18부에는 뭐 국방부도 있고요. 또 4처에는 뭐 국가보훈처도 있고 또 15청에는 뭐 경찰청이라든지 검찰청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당나라는 삼성 육부제라는 겁니다. 이걸 따와가지고 발해가 자기 모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으로 치면은 뭐 스타크래프트를 따와가지고 워크래프트 만들었고 또 서든을 따와가지고 오버워치를 만들었고 또 유이왕 카드를 따와가지고 하스스톤을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발해로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삼성에는 중대성과 선조성, 정당성이 있고요. 그 6부에는 충인의지예 신부가 있습니다. 그 따로 별개로 중정대와 문정원, 주자가 있는데요. 이 각각 이게 유형이 뭐냐면은 이 충부는 인사를 담당하니까 뭐 지금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거고 인부는 재정, 돈에 해당하는 지금의 뭐 기획재정부에 해당하고요. 의부, 이 외교니까 지금의 외교부, 지부, 군사니까 지금의 국방부, 예부, 사법이니까 뭐 지금의 법무부, 신부, 뭐 토목, 건축이니까 지금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육부입니다. 이 육부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중정대는 어떤 거 했냐면은 중정대는 이 관리들이 비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치면은 뭐 경찰청이나 검찰청이죠. 그래서 이 문정원은 국가의 중요한 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면 뭐 문화재청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국가감은 최고 교육기관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뭐 교육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발해는 당나라 걸 그대로 따온 게 아니라 이 발해만의 독자적인 걸 묻니다.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이 육부가 발해는 당나라는 원래 이호예병형공
이렇게 하면서 이 이부, 예부, 형부, 공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단나대로 한 게 아니라 유교를 따와가지고 유교의 핵심 개념인 충, 인, 의지, 예, 신을 따와가지고 육부의 명칭을 바꾸고요. 그리고 이 육부를 이원적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육부를 좌사정, 우사정 해가지고 좌에는 충, 인, 의부 그리고 우에는 지, 예, 신부로 합니다. 지금 또 목이 갈라져가지고 쌤과 어울리는 마실게요. 신께서 쌤이 잘생긴 얼굴만 주고 목소리를 안 넣어줬네요. 아쉽습니다. 점점 밑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건 제일 중요하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볼 건 아까 우리 선왕 때 했던 전국을 5겸, 15부, 62주로 나눴다. 아까 봤듯이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1특별시, 6광역시, 8도 이런 식으로 국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통치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발해가 고고야를 계승했다는 의식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문왕 때 나왔던 일본에 보내는 외교 문서에 고려 또는 고려 국왕을 사용했다. 그리고 지배층의 대부분이 말갈이 아니라 고구려인이었다. 그리고 고구려와 비슷한 문화적 유사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게 온돌도 있고요. 또 지금 보는 기와의 무늬도 왼쪽이 고구려고 오른쪽이 다른데 비슷하죠. 그리고 티미도 비슷해요. 아예 비슷하죠, 티미도.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석등, 돌사사상, 불상 등이 고구려 양식과 비슷해요. 그리고 발해 왕의 공주였던 정예 공주 묘에도 고구려 양식의 고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무덤이 고구려 양식이었던 굴식 돌방 무덤이었고요. 그리고 내부가 점점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모줄인 구조입니다. 이렇게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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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이렇게 하면서 점점 줄어드는 구조. 이게 바로 모줄인 구조인데 이 발해의 공주 무덤에도 고구려 양식이 나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오늘 발해도 끝냈습니다. 내일 아니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고대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